겨울을 맞이하며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이었지요. 허나 지나고 나니 분노와 서운함이 물처럼 녹아 흐르더이다. 버리는 게 아니고 비우는 것이라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은 없지만 무엇을 잃는 것도 없더이다. 다만 더 많이 느끼고 나를 직시하는 걸로 터득되더이다. 추운 마음 억지로 데워지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늘 애만 탔지요.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군부를 지펴보는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내가 따뜻해지면 남들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대만 외롭고 슬픈 게 아니라오.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오. 마음을 데우는 법을 몰랐을 뿐이지요. 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오. 그냥 그렇게 주어진 길 가다 보면 주위에 미처 보이지 않았던 작은 행복들이 옆에서 하염없이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소외된 기쁨들을 찾아보자고요.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하면 큰 행복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오늘은 춥고 외로운 이들의 손을 꼭 잡는 날. 그래야 그대도 나도 서로가 따뜻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너무 좋다, 그죠? 오늘의 편지를 이거 읽으면서 오늘 제가 정말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던 부분과 너무 연결이 되는, 묘하게 또 오늘 왔던 편지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워진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차가 있는 곳에서 지나가다가 긁혔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를 굉장히 고가 비싼 차가 있어요. 근데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비오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면 쪽지를 남겨놓나? 연산이님 안녕하세요. 그쵸, 명함을 꽂아놓고 오거나 네모죠. 역시 좋으신 분들밖에 없구나. 112 전화해서 이거 현명하네. 그것도 괜찮다. 그쵸. 여러가지 근데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부분에서 프레시님 안녕하세요. 신고가 먼저 왔겠죠? 자,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연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어떤 사람이 BMW 차를 긁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남자였죠? 굉장히 가난한 남자가 BMW 중국의 류저우에 살고 있는 친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이들하고 놀러 나갔다가 실수로 BMW 차를 긁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가 실직 상태였고 가진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죠. 큰일 났죠. 근데 수리비를 감당할 여유는 없었지만 이 남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글쎄 혼자였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도망갔겠죠. 그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빠의 그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칠롱은 종이와 펜을 꺼내서 차주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긴 장문의 편지를 쓴 거죠. 몇 달이 걸리더라도 좋으니 반드시 수리비를 갚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훌륭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라는 그 큰 빛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정성이 가득 담긴 칠룡의 쪽지를 발견한 차주가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주는 칠룡에게 얘기하죠. 수리비가 못해도 몇십만 원은 나올 것이다. 정말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한번 차주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칠룡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반드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칠룡의 모습에 감동한 차주가 수리비는 일체 받지로 않기로 했대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침 그 차주의 회사에 이러한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주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같이 일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나의 일을 도와준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제안에 칠롱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차주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 사연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끝까지 정직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칠룡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사장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어떤 신을 만난 게 아닌가. 그냥 묵묵히 한 아이의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왔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건 귀의 신을 만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항상 매사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급차에 흠집을 내고 사과를 하려고 1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요. 자, 이 소년은 고급차에 흠집을 내고 사과하기 위해서 차 주인을 기다린 소녀의 뜻밖의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월드 오브 버즈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하죠. 굉장히 가난한 소녀였어요. 굉장히 가난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진학을 포기하는 상태였죠. 근데 그녀가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교도 입학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등록금을 충당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그녀가 열심히 모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근처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옆면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게 렉서스 ES350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고급 승용차였죠. 그래서 작은 흠집이 생겼는데 이 차를 이거 보고 당황한 장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차주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진짜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던 장이 그 차량으로 마주오는 남성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소년이 그랬어요. 혹시 차주 되세요? 제가 실수로 차에 작은 흠집을 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수리비를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라고 진심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남자가 소녀를 보고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때 앞에서 벌겋게 익은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남자가 그 수리비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녀의 등록금까지 다 지원하게 해주기로 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정말 따뜻하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나쁘다. 그쵸? 여러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또 따뜻한 세상과 나쁜 다른 세상과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흔히님 말씀처럼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은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 소년과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빛을 바라보지 않고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꼭 사람들의 빛을 인해서 그들이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졌어요. 지나가다가 자, 이게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뭐였죠? 얘기해줄 사람 없죠? 관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는 거.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는 거. 관점의 변화인 거죠.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더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빠한테 그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 힘든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갚겠다고 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관점을 변화해서 보니까 빵꾸토쿠야님 누구세요? 그렇게 딱 보니까는 저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고치기 어렵겠다. 차라리 내가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10명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9건은 그런 사건이고 1건만 그렇겠죠. 1건만 천사고 9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 차가 더 중요해. 너의 마음 따위는 상관이 없어.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이 차에 대한 차가 긁힌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어. 네가 힘들고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차를 긁으면 그냥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이 더 미안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독여주고 싶어요. 그죠? 갔다 오세요. 345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진짜 10일 됐어? 맞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언젠간 나도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나는 내가 차를 보고 다니는 입장이니까 반대로 제이님 안녕하세요. 반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내 차를 긁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올 때까지. 아이고 젊은 사람 내가 차를 모르고 긁었네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할머니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장 바꿨을 때 그 사람 입장을 한 번 더 보게 돼서 네, 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막상 근데 이렇게 알고 있어도 막상 자기 차가 탁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어떻게 될까. 반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찌그러졌다. 이제 내 차가 찌그러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내 차를 찌그러뜨려 놓고 뻔뻔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걸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미안해하고 너무나 그런 욱하긴 그쵸. 인간이다 보니까 은금이하고 소통했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내 차가 지금 금리 갔는데 내 차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데 내가 링금이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건 잊어버리죠. 근데 제발 여러분 그들에게도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10,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꼭 갚겠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 집이 카센터 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집이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 그쵸. 사람이다 보니 장담 못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근데 장담을 못하는데 그게 만약에 나 힘든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잘못을 한 거는 한 거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쳤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좀 따뜻하게 갖자라는 거. 장발장 이야기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했어요. 그래서 이런 훈훈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있어요. 벤틀리라는 차가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 차를 할아버지가 그 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의 파이죠. 파를 이렇게 들고 이제 파를 리어카 싣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미안해하면서 파 한 단을 준 거죠. 파 한 단을 주면서 했더니 그 벤틀리 차주가 너무 괜찮다고 할아버지 다친 데는 없으시냐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 대가는 최선으로 지불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는 동생이 부가티를 탄다고. 여러분들은 집을 가지고 계세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정말 허름한 아파트를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관점을 받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토론을 하자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서울이라는 곳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반지하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경상도에는 반지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지하에 1년 살았어요. 진짜로. 자, 반지하에 사는 30대 김씨가 결혼 유해영을 봤다.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주거 면적을 말하죠. 네, 1년 살았어요. 저는 그때 집이라는 제가 이제 고향에 집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여기 있어보고 아니면 가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저렴한 데를 그냥 잡은 거죠. 굉장히 저렴한 데를. 어렸을 때니까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4평이 최저 주거 기준이에요. 최저. 근데 요즘 유행하는 옥탑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주거 유형은 대부분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이 살 데가 못 든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해결점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지옥고 경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상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는 건데요. 김아무개 씨가 32살이에요. 근데 그분은 관악구의 낙성대 1번 출구 앞에 있었어요. 그가 사는 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1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굉장히 급경사가 정말 30도가 넘는 급경사 길을 넘어야 했어요. 진짜 굽이굽이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서 15분을 걸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숨도 차오르고 멀고 힘들었겠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집이 보였는데 도로 옆에 있는 반지하, 먼지와 소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자, 이렇게 반지하예요. 우리 그 경상도에는 반지하가 없잖아요. 되게 생소했어요. 저는 반지하가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하가 있는데 도로 옆에 있으니까 먼지하고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겠죠, 그죠? 근데 내려가서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이 오가는 소리도 들리고 차도 한 대밖에 주차가 안 되고 뭐 그런 풍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한 4년 동안 교제한 여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삿듯 하자 못하는 거예요. 신혼집이 반지하니까요. 신혼집이 반지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벗어나서 바로 뒤에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아파트는 옛날에 정말 주공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 있죠.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는 대학 석사 과정을 마친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월급이 150에서 160만 원입니다. 연구 활동 거래가 끊기면 수입은 아예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기가 어려운 형편인 거죠. 학사 장교로 생활을 해서 3천만 원은 반지하 보증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4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지하 신혼생활을 꿈꿀 수가 없죠. 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반지하가 공기가 안 좋아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도 막 쓸고 해서 기관지도 안 좋아서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잦은 기침을 많이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은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을 텐데, 여자친구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 걱정만 해결되면 이런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집 얘기를 많이 한대요.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래요. 그는 아파트가 선망의 대상인 거죠. 네. 그냥 90년대 시기에요. 발코니 확장도 없고 평범한 공공 분양 아파트. 근데 이 아파트가 자기는 정말 좋은 아파트래요. 이 허름해 보이는 아파트가 자기한테 꿈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그랬대요. 저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들어갈 생각하니까 수억 원이 들고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맨날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부동산 익혀가지고 아파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그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녀와 알콩달콩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파트가 보통 6억이 넘어간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구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유학을 다녀온 뒤에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죠. 유학을 다녀온다고 해서 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같은 정부의 공공주택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나요? 부정의 에너지가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 계속 그 공허한 물음에 반복만 했었대요. 그는 취재자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제안을 계속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부정이 많으시죠? 그 사람이 부정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놓칠 수도 있고,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자칫 잘못하다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충분히 관점만 변화하면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꾸 안 돼, 어려워, 6억짜리 집을 바라보며, 아니 그냥 1억에서 1억 몇천만 원짜리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전세집을 갈 수 있잖아요. 왜 꼭 집 앞에 있는 그 아파트를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시야가 좁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한운을 막 공부만 하고 연구 쪽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만의 어떤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기사가 불쌍하다, 여러분 안 됐죠 라고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여러분 안 됐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그대로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그대로지만 내가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꺼내놓고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참 안됐다, 불쌍하다, 요즘에 현세가 그래. 돈 많아도 아니 진짜 1억 갖고 집 못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딱 선을 긋나요? 응? 가둬둬서 생각을 가둬둬서 고정관념식으로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창의력 창조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공부를 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고 자기 탓만 하고 있는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우리한테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내 상황에서만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갑자기 클린콘입니다. 이자기 오빠. 빵끝